신앙개조 부록 15. 제15장 주해 2일 에브라임의 후손인 이스마엘 선지자 조셉의 말에 따르면 리아이의 기록은 처음으로 번역되었다가 분실된 116페이지의 원고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요약한 것이 므낫세의 후손 니파이가 기록한 니파이 전서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에브라임의 후손이며 그의 아들들이 리아이의 가족과 결혼하였고 리아이의 아들들이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므로 창세기 4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다음 말이 성취되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리아이보다 11년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후에 모사이아 왕에 의하여 발견되어 제이라이물라 백성으로 알려진 뮬레크의 후손과 유대 지파 후손과 함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미대륙에서 번성하여 갔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은 유다의 자손과 섞이게 되었으며 뮬레크인과 동행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지파의 잔류민과도 함께 섞이게 되어 미대륙에서 번성하여 갔다. 사도 에라스터스 스노우의 설교에서 유타주 로간 1882년 5월 6일 설교집 제23권 184-185페이지 참조. 이 몰몬경 문체의 다양성. 니파이와 다른 초기 선지자 문체는 몰몬과 모로나이의 문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몰몬과 그의 아들은 생각을 표현하는데 다른 초기 기록자들보다 직설적이며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적어도 그들의 문체는 대부분의 독자에게 더욱 호감을 갖게 해준다. 야곱의 아들 아모스도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문체를 갖고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리마이의 기록, 엘마와 에뮬레크의 설교, 힐라멘의 서한 등 원래의 기록이나 말씀이 몰몬의 요약에 소개되는 경우 사용된 용어와 표현은 몰몬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체와 표현법과 용어 선택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몰몬경이 여러 저자들의 기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조지 레이놀즈 장로의 몰몬경에 관한 강의에서 인용함. 3. 멕시코인이 말하는 노아 홍수 날짜. 멕시코의 작가 이슈틸쇼우치틀이 말한 노아 홍수의 시기에 대하여 조지 레이놀즈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작가의 말과 창세기는 놀라운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홍수 때까지의 시대에 관한 계산에 나타난 차이는 60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에녹의 연대를 더 길게 언급하고 있는 교리와 성약 107편 49절에 나와 있는 기록이 사실일진데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홍수 때까지의 시대에 관한 계산에 나타난 차이가 겨우 5년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또 저는 주를 보았고 주와 더불어 생활하였으며 항상 주 앞에 있었더라. 저가 하나님과 함께 365년을 동행하더니 저가 죽지 아니하고 승천할 때에는 430세였더라. 값진 진주에도 같은 내용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서 7장 68절 몰몬경의 외적 증거 조지 레이놀즈 장로의 기사 컨트리뷰터지 제17권 274페이지. 4. 미대륙의 고대 문명. 이 지역 중미와 멕시코에 한때 번성하였던 문명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다른 어느 곳을 정복했을 때 발견한 문명보다 훨씬 찬란하였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대 마야 문명의 유적에 관하여 행하여진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하버드 대학의 피바디 박물관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몇 차례의 탐사를 거쳐 탐사반은 스페인령 온두라스에 있는 코판이라 불리우는 매몰 도시를 가게 되었다. 과테말라 국경지대, 가파른 산과 굽이치는 강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계곡에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고색 창연한 도시가 있다. 유카탄 반도에 있는 마야 문명의 도시의 유적보다 멸망된 상태가 더욱 심하였지만 코판의 유적은 마야 문명 도시의 유적과 건물 양식이나 조각면에서 매우 흡사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명각에 새겨진 문자는 두 유적의 것이 꼭 같다. 그러므로 코판은 마야 문명의 도시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면 코판은 유카탄 반도의 도시가 황금 시대를 맞기 훨씬 전에 멸망된 가장 오래된 정착지의 하나였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마야 문명은 에즈텍 문명 곧 멕시코 문명과는 완전히 다르다. 마야 문명은 에즈텍 문명보다 더 오래되고 윌시, 하퍼스 위클라 1897년 9월 기고 발달된 문명이었다. 헬리시사 코판, 죽은 자의 도시. 다음은 1841년 출판된 브레포드의 저서 고대 미대륙 431페이지. 결론에서 고대 미대륙의 주민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인종으로 전통과 풍습이 비슷했다. 그들의 인구는 많았으며 상당히 넓은 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상당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이룩하였으며
대규모의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대도시에서 살았다. 그들은 납, 구리, 금, 은 등의 금속을 사용하였으며 금속 세공수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돌에 조각을 했으며 때로는 돌을 건축에도 사용하였다. 그들은 경사진 계단으로 된 아아치를 만드는 지식, 화학적인 화합의 원리를 토대로 하여 아름다운 항아리와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기술, 벽돌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염분이 있는 샘물로 소금을 만들어내었다. 그들은 정부의 영향과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농업 국민이었다. 그들은 체계적인 종교, 천문학과 관계되는 신화를 갖고 있었다. 천문학은 기하학과 함께 성직자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들은 요새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미합 중국에 정착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 폐허가 되어 버린 그들의 유적이 있는 곳에서 수집한 그들의 기원에 관한 유일한 표적은 멕시코를 가리킨다. 오노아 홍수에 관한 미대륙의 전설, 그 교구 치아파스의 감독인 돈 프란시스코 무노즈데라 베가는 그의 교구 규정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교구에서 글을 쓸 줄 아는 인디안 원주민이 고대 기록이 그의 기록 사무실에 있었다. 그 원주민에게 전래된 전설은 이러했다. 그들의 아버지요, 건국자는 빈 나무 조각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허나후에라 불리웠다. 그는 바벨탑이라 하는 큰 탑을 지을 때에 있었고 언어가 혼동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그 일이 있은 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 광대한 지역으로 오도록 명하셨으며 그들을 분리시켜 인류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다. 즈버러경, 멕시코 유적, 제8권 25페이지. 톨테긴의 역사에 따르면 이러한 시대가 1716년간 계속되었는데 그들은 이를 첫 번째 세계라 하였다. 이 백성들은 무서운 비와 번개로 완전히 멸망되었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지상에 하나도 남김없이 온 땅이 완전히 멸망되었다. 가장 높은 산마더 15쿠빅 칵소몰라틀레 이나 물에 완전히 잠겼다. 톨테긴의 역사는 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 처플레페토켈레에서 이 무서운 멸망을 피하여 살아남은 소수의 무리가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알려주고 있으며 백성이 번성하게 되자 그들은 오늘날 높은 탑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큐얼레를 지어 두 번째 세계 시대가 멸망될 때 그곳으로 피난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곧 그들의 언어가 혼동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같은 책, 제국권 321페이지. 미대륙의 전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멕시코 전설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인과의 교류가 있기 전에 있었던 그림 즉 상징을 나타내고 기억을 돕는 그림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 같은 기록에 따르면 멕시코인에게 알려진 대홍수 때의 노아는 컥석스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치어스 파클레 또는 체스베라고 불렀다. 그는 아내 저키퀘서우와 함께 배를 타고 홍수를 피하였다. 다른 전설에 의하면 아들이 삼나무 사프레서스 디스틱체로 만든 뗏목을 타고 홍수를 피하였다고 한다. 콕스콕스의 대홍수를 말해주는 그림은 에즈텍인, 미즈텍인, 사포텍인, 틀라스칼텍인, 미초우아칸인 가운데서도 발견되었다. 이 미초우아칸인의 전설은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와 갈대아인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 이 전설에 따르면 테스피가 큰 배에 그의 아내와 자녀와 함께 탔으며 여러 종류의 동물과 곡식을 실었으며 이를 보존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 위대한 신인 테스카틀포크가 홍수를 그치게 하자 테스피는 배에서 독수리 한 마리를 날려보냈다. 이 새는 땅의 산재에 있는 짐승의 시체를 먹고는 돌아오지 않았다. 테스피는 또다시 여러 마리의 다른 새를 내보냈는데 벌새만이 잎이 있는 가지를 물고 돌아왔다. 땅에서 식물이 자라게 된 것을 알게 된 테스피는 코루아칸산에서 배를 떠났다. 도넬리의 아틀란티스 99페이지. 대홍수에 관한 전설은 9세계의 가장 문화가 발달된 백성과 신세계의 미개인들이 모두 형태는 약간씩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통념이다. 에스테기는 이 전설의 동양의 것과 비슷한 독자적인 성격을 가미시켰다. 그들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콕스콕스와 그의 아내 단 두 사람이라고 믿었다. 고대 그림에는 산기슭에 떠있는 배에 두 사람의 머리가 그려져 있다. 입에 상형 문자를 물고 있는 비둘기의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비둘기는 벙어리로 태어난 콕스콕스의 자녀들에게 그 상형 문자를 전하고 있다. 같은 안데스 산맥의 고지에 살고 있는 미초우아칸인들은 이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전설을 갖고 있다. 그들은 테스피가 피신했던 배 속에는 갖가지 종류의 동물이 있었다고 믿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독수리를 내보내자 독수리는 물이 잦아지면서 지면에 남게 된 거대한 동물의 시체를 먹으면서 배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에 작은 벌새 휴이츠셀렌을 보내자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왔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전설의 내용과 히브리인과 갈대아인의 전설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프레스칼, 멕시코 정복사 부록 제1편 386페이지 6. 미대륙 종족 간에 남아있는 히브리어의 잔재. 여러 종족의 종교적인 노래와 의식에는 이와 같은 히브리어의 잔재를 많이 볼 수 있다. 북미에 살고 있는 종족을 방문했거나 그들과 함께 살았던 많은 작가들은 그들의 종교 의식 중에서 예호바, 야, 알레, 에어, 할렐루야, 할렐루자 등의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에로와 에스카보터스는 남미의 인디안들이 할렐루야라는 성스러운 단어를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조지 레이놀즈, 몰몬경의 언어, 컨트리뷰터지, 솔트레이크 시티, 제17권, 236페이지. 7. 컬럼버스와 발견, 이전의 미대륙 문명의 기원. 지 엘리오 스미스는 사이언스지, 제44권, 190에서 195페이지, 1916년 8월 11일에 위의 제목으로 기사를 발표하였다. 주제와 관련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종학의 전반에 관하여 논할 때 스페인 사람들이 미대륙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발견하였던 놀라운 문명의 신비에 관련된 문제보다 더 흥미롭고 활발한 논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인류학에 관한 과학적 분석 조사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러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자들의 의견은 매우 이상하게도 흔들렸다. 50년 전에 나온 인류학지를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은 그 학술지에서 이상한 풍습과 믿음이 9세기에서 신세기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하게 입증해주는 당시의 주요 인종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지리적으로 널리 분리된 두 민족 간의 문화와 풍습이 서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두 민족의 근원이 공통된 것 때문이라는 이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다. 미대륙의 문명의 근원이 9세기로부터 비롯된 것이야는 분명하고 근거가 확실한 증거가 많은데도 왜 그토록 많은 인종학자들은 분명한 사실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앞서 본인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속임수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다윈의 저서의 영향력을 도외시하는 것. 다시 말해 헉슬리가 언급하였듯이 다윈의 저서의 영향력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많은 천박한 사람들이 인류학의 이름을 빌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연구자들이 스스로 애써서 수집한 온갖 자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 현혹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이것은 그들의 조사에 부수되는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리버스 박사가 최근에 납득이 가도록 입증한 사실 즉 유용한 예술이 종종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문명의 퍼짐에 관한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데 지장을 주는 또 다른 주요 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 박사는 9세기 특히 이집트에 관한 증거를 미대륙의 원주민을 구별해주는 대부분의 관습의 근원으로서 인상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는 9세기에서 신세계로 여행하였으리라고 보는 추정로를 나타내주는 지도도 함께 소개되어 있으며 서해안의 두 군데가 이 주민들의 상륙지로 여겨지고 있는데 한 곳은 멕시코에 있고 다른 한 곳은 페루와 칠레의 공동 국경 지역에 가까이 있다. 여기서 이 주민들은 퍼져나갔다.